이번 시간에는 CSS의 셀렉터,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작성을 할 때는 선택자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속성과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셀렉터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괄호 열어주시고 속성을 작성해 주신 후에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소를 중복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항상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 값을 작성을 하더라도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콜론과 세미콜론을 언제 사용하는지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셀렉터 값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소, 선언된 태그에 그 해당 요소를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멘트.클래스라고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셀렉터들을 그룹화 시켜서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같은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느낌표 importan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모든 속성들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당 속성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id와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id와 클래스 셀렉터는 다음 강의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요소, 그리고 엘리멘트.클래스, 그룹, important 이렇게 4가지의 셀렉터, 선택자들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제가 이렇게 미리 기본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크롬 창에서 나타나는 그런 화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CSS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은 제가 부여를 해 두었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선언된 태그에 모든 요소를 적용이라고 지금 적어 두었는데요. HTML 바디 태그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selector.css에 바디 태그에 스타일을 부여를 해 두었습니다. 작성하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태그 입력해 주시고 괄호로 열어 주시고 속성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속성 값을 입력을 한 후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세로 배열로 작성을 해 주시면 눈에 보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 다음에는 이렇게 엔터를 치셔서 세로 배열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요 태그인 바디 태그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H1 태그에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H1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지금 요소에다가 스타일을 먹이는 겁니다. 컬러를 모두 레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에서 H1 태그를 한번 찾아볼까요? H1 태그는 여기 한 가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H1 태그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H1 태그에는 모두 빨간색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 해당 요소의 클래스를 삽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소에 클래스 속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클래스 속성은 요 다음 강의에 언급을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속성은 여기도 부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H1 태그에 이 태그에만 내가 이름을 정해줍니다. 메인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이 정한 이름에 H1 태그에서 이렇게 정한 이름에만 또 다른 스타일을 속성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50픽셀만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크롬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H1 태그에 제가 클래스로 네임을 지정을 해 두었고요. 이곳에만 폰트 사이즈가 50픽셀로 되도록 이렇게 부여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 엘리먼트 점 클래스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화를 지어서 여러 개의 태그에 동시에 같은 속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H1, 2, 3, 4, 5가 있습니다. 이 모든 H 태그에 같은 컬러를 한번 삽입을 해볼 텐데요. 할 때는 여기 이 첫 번째로 작성한 이 태그에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H3, H4, H5에 모두 같은 컬러를 부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서로 구분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쉼표를 작성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H1, H2, 3, 4, 5에 각각 쉼표로 구분을 해서 동시에 이 5개의 태그에는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크롬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H1, 2, 3, 4, 5에 동시에 모두 같은 컬러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UL 태그도 한번 컬러를 동일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에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고 UL 태그에도 레드 컬러를 입력을 해주시고 세로 고침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모든 UL 태그에도 컬러가 빨간색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빨가니까 UL 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임포턴트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무시하고 반드시 이 속성 값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H 태그들이 모두 같은 컬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H3 태그에는 다른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3에는 컬러를 블루로 줘보도록 할 텐데요. 중복으로 이렇게 컬러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해당 H3에는 반드시 넣겠다고 느낌표 해주시고 이렇게 임포턴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위치는 세미콜론 바로 앞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제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H3이고요. 네,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여있는 속성값을 모두 무시하고 반드시 H3에는 파란색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임포턴트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이 클래스 속성들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되었을 때 서로 속성들이 부딪혀서 작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포턴트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와 클래스 속성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